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루리 순원수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기하의 마지막 단원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 일단 평면에서의 확장판이다 보니까 공간으로서의 진입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면에서의 도형, 특히 중학교 도형을 먼저 정리하고 이 강의를 듣고 학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요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글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가면서, 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평면이 결정이 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본 후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중에 일단은 평면에서의 결정 조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평면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세로되는 세 점이다 보니까 선생님 그림을 통해서 하나 그려볼게. 자, 평면이 이제 주어지기 전에 일단은 세 점부터, 재료가 일단은 세 점이 주어지면 하나의 유일한 평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한 직선과 한 점이 있어도 하나의 평면 알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다 보니까 두 직선만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게 아니라 평행한 직선이 있어도, 두 개의 직선이 있어도 알파라는 평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건데,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역시 이것도 공간에서의 내용에서 다루는 거다 보니까, 자, 평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L과 M이 있다라는 게 있고 평면. 그 다음에 평행하다. 자, 평행하다라는 게 또 L과 M에서 요 부분 1번과 2번은 공통점이 되겠고, 특히 이제 공간으로 오게 되면 이 꼬인 위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자, 일단은 한 직선 L과 그 다음에 M이 있는데, 자, 평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공간으로서 우리가 공간에서 평면에서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주어지는데, 이제 공간으로 오게 되면 이 L이라는 직선과 한 점 여기서 만나는 이 통과되는 이 직선 M이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추가되고, 여기 있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 있는 꼬인 위치라는 거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 있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직선,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을 제외한 게 바로 누구다? 꼬인 위치다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L과 M이 만나는 거랑, 그 다음에 평행한 거랑 L과 M이 만나는 원소 한 점이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현할게. 그러면 평행과 교집합 부분이 이 교점이 만나는 거를 제외한 내용이 바로 꼬인 위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서는 또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L을 포함하는 평면이 무수히 많은데,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텐데, 이 평면에 M을 포함하지 않을 때 요 놈을 우리가 L과 M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 세 번째는, 자,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L을 포함하는, 간단하게 쓸게요. 포함하는 평면이 무수히 많을 텐데, 요 평면과 직선 M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도 역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요 세 가지, 평행과 만나는 걸 제외하면 꼬인 위치, 그리고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는데 이제 이 직선 M을 포함하지 않으면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L을 포함하는 평면이 무수히 많은데 어떤 직선, 이 M과 직선의 교점이 바로 한 개만 있을 때
한 점이 있을 때 이 3번 좀 중요한데 이걸 꼬인 위치라고 정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메모하고 인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직선과 평면. 자, 직선에서 우리가 평면 하나 그려요. 평면을 알파로 놓고, 자, 직선은 우리가 하나 L, 놓여 있다,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L과 여기 알파라는 거. 그 다음에 평행하다. 직선과 평행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L과 알파가 평행하다. 놓여 있고 여기는 평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이게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네 번째는 자, 두 평면, 공간에서 두 평면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역시 평면은 두 가지가 평행한 관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두 개의 평면이 만난다라는 게 있겠지. 만나게 되면 이러한 교선이 생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만나는 선 교선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평면의 결정 조건 네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에서와 공간에서는 뭐가 다르다? 3번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게 더 추가된다라는 거고 3번에서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랑 두 평면의 위치 관계가 서로 공간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공간에서 역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주직선 LM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직선 M 위에 한 점 O를 잡고 O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 L'을 그으면 두 직선 L'과 M은 한 점 O에서 만나니까 한 평면을 결정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L과 M은 평행한 게 아니라 꼬인 위치에 있어. 여기 알파라고 하자. 여기서 알파로 적어줬고 직선 M과 L이 자, 서로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자, 요거는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해보겠지. 자, 평행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이거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 놓으면 자, 여기에 놓여 있는 L 프라임의 하나의 직선이 형성이 되고 M과의 교점이 하나 만들어진데 여기서는 이제 O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났을 때 하나의 평면을 이루기 때문에 요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고 이 평면 위에서 결국엔 공간에 있던 거를 우리가 평면화시켜서 공간에서 우리는 평면으로 만들었을 때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에서의 평행. 자, 평행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림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직선 L, M이 평행이다. 자, L과 M이 평행이 있을 때 자, 여기서 M을 포함하지 않고 L을 포함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겠지. 자, 이러한 평면도 있고 이러한 평면도 있는데 여기 있는 평면들은 여기 있는 이 M과 모두 다 평행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이게 되면 평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림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모두 다 어디에 베타에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 자, 수직 관계가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자, 공간에서 이 L과 알파 위의 모든 직선이 수직일 때, 자, 여기서 그림이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하나, 둘, 3개 나와 있는데 모두 수직일 때 직선 L은 평면과 수직이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요약하자면 L과 알파가 수직이다 라고 하면 평면의 수직이다 그러면 이놈은 무슨 말과 같냐면 L과 여기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여기 알파 위의 모든 직선이라고 할게. 모든 직선 M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L과
모든 직선 m이 수직이면 그놈은 하나의 알파와 수직을 이룬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만 우리가 평면 위에 있는 직선 하나만 갖고 직선 L에서 수직이다라고 하면 얘는 직선과는 수직이지만 알파와 수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직선 L과 M이 수직인 거는 딱 요거 하나가 아니라 눕혀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 만약에 수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되어 있는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수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 알파와 정확하게 곧게 서 있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개의 직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두 개의 빨간 직선과 하얀 직선이 모두 다 수직이면은 이 M은 이 알파와 정확히 수직이고 정확하게 이제 곧게 서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요 점, 이 M 위에 요거로 갈까? 요 L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평면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O라고 하면 이 O는 P의 수선의 발이다. 자, 평면의 수직인 O를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삼수선의 정리로 넘어가면 역시 이거는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술에서도 우리가 수리논술 준비하는 기본 개념이다 보니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웬만한 문제는 다 푼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기본적인 예제 문제라든지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경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수선의 정리라고 하면 일단은 수선이 3개다 라는 건데, 자, 어떻게 3개가 되냐라고 하면 일단 재료가 필요한데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면 알파라는 평면 알파와 그리고 L이라는 직선과 그리고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점 P,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평면 알파와 평면 바깥에 있는 점 P과 그리고 평면 위에 놓여 있는 L,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자, PO와 알파가 수직이고 OH와 L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그림에서 자, 여기 있는 PO는 이 PO 직선은 이 알파와 수직이 이 상황과 그리고 O와 H, 자, O에서 한 점에서 이 수선의 발 O에서 직선 L의 수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P와 여기 있는 H점, 요 H점을 이었을 때 얘는 L과 PH가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로 PO, 역시 알파와 평행한 이 PO 직선, 수선의 발 O에 대해서, 그리고 PH, 여기 있는 직선 L의 PH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이 두 조건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O에서 H까지 이은 이 직선과 L은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PH와 L, OH와 L. 자, PH 직선과 L이 수직인 상황과 주어진 상황, 그리고 OH와 L이 주어진 상황과 또 하나 PO와 OH, 요걸 잘 봐야 되는데 PO와 OH,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POH라는 삼각형의 평면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삼각형 내부에서의 수직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점 P에서 수선의 발 내린 요 O까지의 직선과 평면 알파, 평면에서의 각이 우리는 90도가 이룬다라는 게 결정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한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직은 우리가 알파와 수직한다 못한다. 왜냐하면 최소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야 우리가 곧게 서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삼수선의 정리로부터는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두 직선의 수직과 그리고 한 삼각형 내부에서의 여기 있는 수선, 직각이 3개가 나타나면
이 P에서 내린 이 OH의 수선의 발과 알파 평면 알파는 수직하고 곧게 서 있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 번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간단한 예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끝난 개념으로 가면 자, 이면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두 개의 면에 대한 각이다. 자, 반평면이라고 하면 역시 평면의 반. 평면 위에 한 직선은 그 평면을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 요거에서 우리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평면과 요 평면으로 나눈다. 자, 이때 요 부분은 우리는 이면각의 변이라고 하고 이 두 가는 이제 알파 베타는 이면각의 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면각의 크기. 자,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이면각의 크기는 변 위에 L, 이 변 위에 빨간색에 있는 이 L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요 점 공통점이 되겠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O에서 B에서 O까지 내린 수선의 발. 이게 중요한 거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A점에서 O까지의 수선의 발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요 직선 OB와 OA 직선 OB와 OA로 이루어진 요 각을 우리는 이면각의 크기라고 하고 자, 이면각의 크기는 요 O의 위치에 상관없이 여기에 오든 간에 다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세타로 동일하다라는 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자, 이번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서로 다른 두 평면이 생기는 서로 이면각 중에서 크지 않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크지 않는 건 이제 예각을 뜻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평면을 그리게 되면 교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교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부분 자, 요 각이 지금 둔각처럼 보이는 요 부분과 요 안쪽에서 이루는 예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 둔각이 있고 예각이 있고 여기 하얀색으로 둔각이 있는데 요 중에서 작은 각, 이 빨간색이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면각으로부터 우리는 정사형이라는 개념도 하나씩 파야 되는데 자, 정사형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수직으로 빛을 비춘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형, 수직으로 빛을 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 자, 한 점 P에서 자, 점과 선과 면이 있는데 점에서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P'은 점 P에서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밖에 있는 이 P에 대해서 정사형 위에서 빛을 쐈을 때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수선의 발 P'은 자, 점 P를 평면 알파로 정사형 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B라고 할까? 우리는 AB 직선을 정확하게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요 A'과 B'으로 평면 위에 점을 찍히는데 자, 여기 있는 AA-와 B'-는 서로 평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모델로 갖고 자, 그러면 두 평행인 직선이 있다 보니까 AB, A', B'이라는 사각형, 사다리꼴 모양은 한 평면 위에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 평면 결정 조건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개의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는 한 평면을 이룬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뒤에 정사형에 대한 각에 대한 성질을 여기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도형, 지금은 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연장하게 되면 평면으로 봤을 때 이 평면 위에 있는 요 넓이와 요 아래의 정사형 수직화 시켰을 때 요 밑면에 땅바닥에 있는 이 빛의 그림자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요 그림자와 관련돼 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 그림은 요 F라는 도형의 F'은
F의 알파로의 정사형 시켰다. 정사형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룬다. 자, 여기서 직선과 평면이 이룬다. 평면이 알파가 이루는데, 자,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고, 자, 그 다음에 직선 L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 OL'이라고 하는 이 부분 수직이겠지? 그 다음에 L'과 L이 이루는 각을 직선 L과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하는데, 역시 요 L과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만나는 직선이다 보니까 우리는 평면화시키게 되면 하나의 L과 L'을 포함하는 평면 위의 삼각형처럼 보이겠지. 자, 그때 직각삼각형의 요 각을 우리는 두 직선, 여기 있는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표현한다. 자, 정사형의 길이 이제 하나의 식이 항상 형성이 되는데, 자, 요것도 앞에서 우리가 정사형으로부터 우리 수직화 시켰던 부분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선분 AB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을 우리는 A-B'라고 하면, 자,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 A와 B가 있고, 자, 요거를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를 평면 알파라고 놓을게. 평면 알파로 놓으면 A-B'가 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의 길이가 보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선의 발 내린 이 수직하기 때문에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고, 요 A, B', B는 하나의 평면이, 선생님 베타라고 할게. 이 베타라는 평면을 만들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평행 A', B'과 같은 평행 이동시킨 이 직선을 우리는 A, B2'이라고 놓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루는 각이 형성이 되고, 세타라고 둘게요. AB의 길이와 A', B' 길이는 요 놈과 요 놈이 같겠지. 자,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A', B' 정사형 되어 있는 직선의 길이는 원래 직선, 공간상의 직선의 길이에 얼마를 곱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는 공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이제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제시문이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제시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자, 넓이도 마찬가지로, 자, 넓이도 이와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 타원처럼 생긴 부분도 있지만, 자, 도형 F와 베타 위로의 정사형 했을 때 우리는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놨을 때, 자, 얘를 조금 더 편하게 그리게 되면 뭐 사각형으로 생각해 볼까? 자, A, B, C, D라는 사각형이 있을 때, 자, 베타 위로의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A', B'에 C'에 D'이 되겠지. 자, 그러면 수직인 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4개나 형성되겠지? 자, 이때 요 부분을 우리는 F', 요 색칠되어 있는 F'이라 두고 얘는 F라 두겠지.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A'과 B'은 평행이다 보니까 하나의 평면 위로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요 부분 A'과 B'을 평행한 이 직선과 A, B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고, 이 세타를 이용해서 F와 F'의 관계식이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S'은 S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와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사형의 넓이 반드시 암기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면각 정사형에 대해서 그리고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봤고, 자, 그 다음에 공간좌표. 자, 공간좌표는 여러분들이 평면 좌표에서 한 번 더 확장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X축과 Y축만 배웠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수직인 요 좌표 원점이라고 할게. 이 원점에서 공간으로서의 수직인 좌표를 하나 더 축을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수직되는 Z축을 우리가 하나 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 P를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x, y라고 있는데 순서가 x축, y축. 그래서 z축이 하나 더 추가되면 뒤에 순서 맞게 z축에 있는 z좌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거의 좌표 평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 더 확장됐다고 판단하고 이해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자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x, y, z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면을 잡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자 x, y 우리가 땅바닥이라고 하는 밑바닥이 있는 요 평면, 이 평면도 연장선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 연장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주는 밑바닥인데 이게 x, y 평면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벽, 우리 칠판이라고 칠판에 있는 이 벽을 우리는 YZ 평면,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벽에 있는 부분이 바로 XZ 평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 부르기를 XZ 평면, XY, YZ 평면이라고 불립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좌표를 하나 만들어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Y 좌표 평면에서 XYZ 공간 좌표로 우리가 확장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점 P를 우리가 직육면체로 통해서 여기 점 P를 A, B, C라고 놓을 수 있고, 자 여기에서 X좌표, Y좌표, Z좌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선의 발, 아까 수선의 발 배웠던 이 부분들을 적용하게 되면 자,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XY, A와 B는 변함없지만 이 C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얘는 P'은 A, B, 0이 된다는 거고, 다시 P'에서 다시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A는 가만히 있지만 A, B가 0이 되고 Y가 0, Z가 0이 된다는 좌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가 A, B, C인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A, 0, 0의 X좌표, 여기 A좌표, 여기 A점 A의 대칭인 점은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X좌표는 변하지 않지만 B와 C가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해하면 여기서는 A-B, C라는 좌표가 형성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 반복적인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XY 평면은 지금은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XY 평면에서 우리는 항상 Z좌표가 0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XY 평면은 Z가 0이라는 식으로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 더 Y좌표에 대해서는 식으로 어떻게 된다? X가 항상 0이기 때문에 X가 0이다. 자, XZ는 Y가 항상 0이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식으로서 우리가 확인도 가능한데 뭐 논술 문제나 뭐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넘겨서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칭시킨 이 부분, 원점에 대칭시킨 부분에서 반대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다 A와 B와 C의 부호가 모두 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A, -B, -C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주어진데 역시 결론적으로 따지면 좌표 평면에서 A와 B에 이르는 거리와 동일한데 뭐가 뒤에 있는 Z좌표가 더 추가됐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은데, 간단히 설명하면 왜 이렇게 되냐라고 설명해 보면 그림은 있지만 다시 여기다 그릴게요. 자, A좌표와 B좌표가 있어. 자, 여기서 X1, Y1, Z1. 자, 그 다음에 X2, Y2, Z2. 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정사형 A''이 X1, Y1, 0. 자, B'은 X2, Y2, 0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는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A-B''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 A''과 B''이 평행이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 위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나의 베타라는 평면으로 간주하면 이제 평면화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H라고 놓을게. 그러면 AH와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똑같고 역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AHB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의 거리, 자, 요거의 거리, 자, 거리 AB의 거리가 궁금한 거잖아 지금. 자, 그러면 요 길이는 Z2에서 Z1만큼 내려앉아있기 때문에 Z2 Z1이야.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얘 제곱에 얘 제곱을 더한 게 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게 쉽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좌표 평면에서 하나 더 Z축이 추가됐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표 공간에서 원점이라고 하면 역시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뭐 x2로 잡았는데 한 점 5라고 하면 0,0,0을 대입하면 나오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고 넘어가는데 내분점, 외분점 역시 중심 그리고 무게 중심까지도 좌표 평면에서 다 뭐가 Z좌표 축만 우리가 추가됐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그냥 넘겨도 좋고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똑같이 자 A와 B라는 좌표 공간에서 A 좌표와 B 좌표가 X1, Y1, Z1 다시 한번 해볼게요. X2, Y2, Z2인데 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역시 A-B-가 되겠고 역시 한 평면이 이룬 거니까 H라고 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수직이 되겠고 A, B 프라임. 자 근데 우리가 내분점이다 보니까 M과 N, M 대 N으로 우리가 분해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 대 N으로 내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평면 접해서 우리는 A 프라임, B 프라임의 평면 내분점은 어떻게 됐다? 요렇게 됐었지, 그치? 두 개에서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지금 이 점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P로 놓을까? P 프라임 이렇게 놓으면 역시 여기에서의 점은 요건데 여기에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M 대 N은 M 대 N으로 쪼개진다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M 대 N, M 대 N으로 쪼개진 거다 보니까 이 Z좌표 Z2와 Z1에 대한 내분점의 좌표도 하나 더 추가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우리는 내분점 P2'이라고 쓰면 요게 바로 얘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내 외분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중점도 똑같고 그 다음에 무게 중심도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술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뭐 수식을 못 써서 떨어지는 건 없고 역시 간단하게 Z축만 더 추가해서 풀면 되고 단순 연산만 해주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이것보다도 역시 아까 삼수선의 정리라든지 정사형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라든지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자주 출현됐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배웠었는데 지금은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단 하나 남아있는 게 방정식, 공간에서의 방정식은 구 방정식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구라는 거는 이제 원도 마찬가지지만 평면에서의 원은 한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원이라고 했고 자, 공간에서 똑같이 공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 전체를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평면에 있을 때 평면이 있지만 요 부분도 있지. 요 부분 입체적으로.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러한 구 형태. 여기의 거리, 여기의 거리, 여기의 거리, 여기의 거리, 여기의 거리, 구 위에 있는 점, 구에 있는 점들이 모두 또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구를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자 여기서 그림에서 C 중심과 위에 있는 점 P, X, Y, Z 좌표의 거리가 얼마다? R이다. 따라서 CP의 거리는 얼마다? R이다 라는 요 식으로부터 역시
CP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앞에서 우리가 선분의 길이, 공간에서의 선분의 길이를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면 이러한 식이 되겠지.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은 전체 제곱의 r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고, 원의 역시 이것도 원의 방정식에서 z축이 하나 더 추가됐다 라고 판단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원점에서의 중심이 되게 되면 여기 A, B, C가 0이지. 그래서 0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이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자, X제곱 앞에 제곱 2차식 앞에 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자, 1차식 앞에는 상수, 그리고 맨 끝에 상수항이 붙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원이 아니라 이제 구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분자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양수기 때문에 하나의 네모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네모가 바로 반지름이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표현했고, 자,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론도 이론이지만 아까 말했지만 평면에서의 결정 조건, 어떠한 재료들이 있어야 우리가 평면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면각이 무엇이고 삼수선의 정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고, 마지막으로 정사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우리가 S'은 넓이에서 코사인 세타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특히 논술 문제에서도 이 코사인을 밝혀내는 이 과정이 좀 더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예제 문제와 논술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좀 멈추고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한 5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당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잡고 여러분들 푼 다음에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